전국민 무료 배달?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한다는 소식 들었어? 예전에는 치킨 한 마리를 시키려고 해도 음식값 외에 배달비가 붙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포장하러 가기도 했어. 그런데 쿠팡이 무료 배달을 꺼내들었어.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 나도 배달비가 없으면 기분 좋거든. 똑같은 음식을 시켜도 왠지 이득 보는 느낌이 들잖아.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배달이라는 건 누군가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일이야. 음식을 만들고 포장하고 라이더가 이동해서 가져다주고 그 과정에는 분명 비용이 발생해. 그런데 어떻게 무료가 될 수 있지? 기업이 갑자기 착해져서? 아니면 돈이 남아 돌아서? 사실 경제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쿠팡의 무료 배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무료 배달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쿠팡은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우리가 보는 무료라는 단어 뒤에는 어떤 경제 논리가 숨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쿠팡은 배달앱 회사라고 생각해. 하지만 쿠팡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쿠팡이 진짜 원하는 건 배달 수익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 우선 쿠팡이라는 기업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쿠팡을 열면 뭘 할 수 있지? 물건도 사고, 음식도 주문하고, OTT도 보고, 결제도 하고. 즉 쿠팡은 단순히 쇼핑몰이 아니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기업에 가까워. 그런데 이런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바로 사용자의 시간이야. 얼마나 자주 앱을 열고, 얼마나 오래 머물고,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그게 중요해. 예를 들어보자. 내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려고 해. 배달의 민족을 열 수도 있고, 요기요를 열 수도 있고, 쿠팡이츠를 열 수도 있어. 그런데 쿠팡이츠만 무료 배달을 해준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쿠팡을 더 자주 열게 되겠지. 그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야. 그리고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 돼.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진입장벽이라고 부르기도 해.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진 플랫폼을 쉽게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쿠팡은 아마 이 부분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배달 한 건에서 얼마를 버느냐보다 사람들이 쿠팡 생태계 안에 계속 머무르게 만드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 사실 이런 전략은 처음이 아니야. 우리가 흔히 혁신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 대부분이 비슷한 길을 걸어왔어. 처음에는 엄청난 혜택을 제공해. 가격도 낮추고 서비스도 늘리고 심지어 적자를 감수하기도 해. 왜냐하면 당장의 수익보다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내가 플랫폼 사업을 한다면 고객 100명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버는 것과 고객 1000만 명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버는 것.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당연히 후자겠지.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 종종 현재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미래의 시장을 확보하려고 해. 쿠팡의 무료 배달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무료 배달을 혜택으로만 생각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거대한 마케팅 비용일 수도 있는 거야. 생각해보면 무료 배달은 할인 쿠폰과 비슷한 면이 있어. 우리가 할인 쿠폰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지? 이 정도면 한번 주문할 만한데? 이렇게 되잖아. 무료 배달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여. 원래는 주문하지 않았을 사람도 주문하게 만들고, 원래는 다른 앱을 사용할 사람도 쿠팡을 열게 만들어. 즉 무료 배달은 배달비를 없애는 정책인 동시에 고객의 행동을 바꾸는 전략이기도 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야. 쿠팡은 결코 이유 없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기업은 계산을 해. 지금 1원을 쓰면 미래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를. 그리고 그 계산이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료 배달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겠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 만약 쿠팡이 배달비를 대신 내고 있다면 그 돈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정말 쿠팡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걸까? 사실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무료 배달의 핵심은 무료가 아니라 그 비용이 어디로 이동했는가에 있으니까. 앞에서 우리는 쿠팡이 왜 무료 배달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봤어. 결국 쿠팡이 원하는 건 배달비 몇천 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습관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경제에서는 공짜가 거의 없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무료 배달로 사라진 그 비용은 어디로 갔을까?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더 커. 그럼 한번 따라가 보자. 그 비용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은 음식점 사장님들이야. 예를 들어보자. 예전에는 소비자가 음식값 2만 원에 배달비 3천 원을 냈다고 해보자. 소비자는 총 2만 3천 원을 지불했어. 그런데 무료 배달이 시작됐어. 소비자는 여전히 2만 원만 내고 싶어 하지. 그럼 부족한 3천 원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기업이 계속 부담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각종 수수료와 광고 상품들이야. 실제로 배달앱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어. 사장님들은 더 많은 고객에게 노출되기 위해 광고를 구매하고 상위 노출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물론 모든 비용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중요한 건 비용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장님 입장에서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선택지는 많지 않아. 이윤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둘 중 하나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료 배달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음식값이 조금씩 오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 물론 모든 음식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야.
그 다음은 배달 기사 이야기야. 사실 나는 여기서 배달 산업과 택배 산업의 차이를 생각하게 돼. 택배는 자동화가 가능해. 물류센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분류 설비를 개선할 수 있고, AI를 활용할 수도 있어. 물건을 한 번에 대량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지.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비용이 내려갈 여지가 있어. 그런데 배달은 조금 달라. 치킨 한 마리, 짜장면 한 그릇, 햄버거 세트 하나. 결국 누군가가 직접 움직여야 해.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누군가는 그 음식을 들고 이동해야 해. 이건 생각보다 인간의 노동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이야. 그래서 무료 배달 경쟁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돼. 그 비용 압박이 결국 라이더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배달료가 낮아질 수도 있고, 한 번에 더 많은 건수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고, 배달 환경 자체가 변할 수도 있겠지.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 주문량이 늘어나면 라이더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로 무료 배달 이후 주문량이 늘어난다면 콜도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한쪽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어. 다만 분명한 건 배달 산업은 사람의 노동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그 노동 비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거지. 그 다음은 경쟁 플랫폼 이야기야. 사실 쿠팡의 무료 배달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어. 대기업은 버틸 수 있어. 현금도 많고 다른 사업에서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작은 기업들은 그렇지 못해. 만약 어떤 플랫폼이 무료 배달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시장은 점점 소수의 강한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어. 이런 현상은 플랫폼 산업에서 자주 나타나. 검색 시장, 온라인 쇼핑 시장, 동영상 플랫폼, SNS. 대부분 몇 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잖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야.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힘 중 하나야. 그래서 쿠팡이 무료 배달을 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로 연결돼. 지금 돈을 쓰더라도 사람들을 모으고 시장을 키우고 경쟁자를 압박하고 결국 가장 강한 플랫폼이 되는 것. 그게 목표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 무료 배달을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야. 소비자는 분명 편해졌어. 배달비 부담도 줄었고 음식점 역시 주문량이 늘어날 수 있어. 라이더들도 주문 증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즉 모두가 피해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경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 어떤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료 배달 자체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비용의 이동이야.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무료 배송, 무료 배달, 무료 서비스, 무료 이용권.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경우가 많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그 비용을 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 그래서 나는 쿠팡의 무료 배달을 보면서 단순히 배달의 이야기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의 본질을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은 무료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은 계산하고 있고 시장은 변화하고 있고 비용은 조용히 이동하고 있어. 어쩌면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인지도 몰라. 무료 배달이 좋은가 나쁜가? 그게 아니라 무료 배달의 비용은 앞으로 누가 부담하게 될까? 음식 가격일까? 수수료일까? 광고비일까? 멤버십 비용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일까? 지금은 아직 답을 알 수 없어.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야. 경제에서 공짜는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비용의 흐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무료 배달의 진짜 이야기는 배달비가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야. 그 비용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그게 핵심이야.